자, 우리가 5절 마치고 이제 6절 스레드 상태 제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죠? 맞나요? 자, 보죠. 스레드 간의 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업은 서로 스레드들끼리 일을 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면서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게 바로 협업입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노티파이하고 노티파이 all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서 한 바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synchronized 맞죠? 거기에서만 무조건 호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기화 메서드 또는 블럭에서만 호출 가능한 오브젝트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메서드를 이렇게 쳤을 때 얘네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거 아니죠? 이 스레드 A에서 만약에 여기 메서드가 없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있었나요? 타겟 스레드 아닌데 여기도 없는데. 개선 부르는 데가 어디였노? 이거였군요. 자, 캘큘레이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메서드는 그냥 동기화 메서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지금 노티파이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군요. 여기에서 나타났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어디 있나요? 웨이트가. 여기 웨이트 있고 롱 타임 아웃 나노스 그리고 노티파이 올 노티파이 이렇게 있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그냥 일반 메서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떠한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브젝트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노티파이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없죠? 맞나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맞습니까? 예. 이와 같이 보이는 게 바로 뭐죠? 웨이트하고 노티파이하고 노티파이 a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트는 영원히 잔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안 깨워주면. 그래서 호출한 스레드는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블락드. 여기서 왜 블락드가 됐냐? 왜 블락드가 돼요? 네? 왜 블락드가 돼요? 싱크로나이즈드에서 호출했을 거 아니야? 맞죠? 아닌가요? 그래서 블락드가 됐죠, 그죠? 그러면요, 얘는 영원히 자요. 그리고 이게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웨이팅에서 블락드, 웨이팅 이거의 개념하고 이 블락드하고의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비슷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지? 그죠? 이거는 웨이팅이라고도 해도 되고 블락드라고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싱크로나이즈드에서 쓰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에서 나오는 메서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두 개라고도 같이 봐도 무방하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아니 이 블락드하고 이 상태를 비교해 볼 코드가 없어가지고 나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블락드가 될 수도 있고 웨이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싱크로나이즈드에서 아무도 안 깨우면 얘는 웨이팅이 될 거고요. 맞나요? 예, 웨이팅이 될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깨우면 얘는 블락드가 될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보는 게 좀 현명하지 싶습니다. 블락드 상태가 되고 될 수도
블럭드 오와 웨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웨이팅. 아이씨, 대문자로 적어야지. 웨이팅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웨이트는 호출한 스레드는 일단 일시정지나 영원히 자는 상태가 될 겁니다. 얘가 깨어나는 시점은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스레드가 노티파이 또는 노티파이 5를 호출해야 비로소 런어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웨이트가 지금 3개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얘는 롱 타임아웃, 얘는 롱 타임아웃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나노스 해서 단위를 주는 걸 거예요. 아마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단위를 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슬립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둘 다 얘는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웨이트 메서드는요. 내가 만약에 웨이트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시간을 만약에 10초를 줬어. 10초를 줬는데 슬립은 10초를 다 대기를 해야 되죠. 인터럽트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안 되면 걔는 계속 10초를 대기해야 돼요. 근데 얘는요. 웨이트 10초 동안 웨이트 해.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그때 노티파이를 외쳐버리면 얘는 10초가 되기 전에 깨어나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기 두 개의 메서드는 다른 스레드에서 노티파이 5를 호출하면 바로 실행 대기 상태로 가고 호출하지 않아도 시간이 다 지나면 얘는 자동 실행 상태가 돼요. 자동 실행 상태가 된다라는 거는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슬립하고 똑같은데 얘는 노티파이나 노티파이 5이 호출이 돼버리면 이 시간을 다 안 채우고도 바로 실행 대기로 간다는 그 상태가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슬립은 시간이 지나야 실행 대기 상태로 돌아오는 차이가 있죠. 그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이 용도, 스레드 간의 협업을 하는 용도가 뭐냐면 한번 보시죠. 자, 두 개의 스레드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해야 될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 적이 좀 많아요. 이걸 어디서 많이 짰냐 하면요. MES라는 거고요. 그리고 POP 여기에서 좀 많이 짰는데요. 이 POP는 포인트 오브 프로덕트라고 해서 생산 시점에 맞추어서 얘는 그냥 나오는, 규모적으로 보면 MES가 훨씬 큽니다. 얘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정관리 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A라는 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B 공정을 지나서 C 공정, D 공정, 그 공정에 따라서 얘는 N 공정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OLED도 마찬가지로 증착기부터 증착기가 아니라 초기 세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인캡슐레이션을 지나서 증착을 지나서 인캡을 하고, 인캡이 끝나고 나면 스크라이빙을 하고 이제 품질 관리를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완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이 이런 식으로 쭉 일련의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어떠한 한 스레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보면 되겠네요. 이제 요러한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하나의 완제품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라인을 쭉 타고 들어간다는 사실들은 TV를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시고 생산 현장을 안 보신 분들은 TV에서 한 번씩 볼 때 막 라인에 컨베이어 이렇게 쭉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돌아가면서 여기에 제품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다음 공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죠? 맞나요? 아마 회사 다니신 분들은 여기 혁재씨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두 공정 사이에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A 공정을 반드시 맞춰야 그 나오는 부산물로 B 공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정 흐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산팀은요, 이 MES라든지 이러한 매뉴팩처링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짜려고 하면요, 여기에 생산 부서에 있는 얘네들보다 이거 더 잘 알아야 돼요. 맞겠죠? 더 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니야. 전산팀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산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전산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각 모듈별로 그렇게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걸 취합하고 있는 팀장급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왜냐? 회사의 모든 공정을 다 알고 있거든. 인사 시스템도 알고 있을 거고, 회계 쪽도 알고 있을 거고, 또 뭡니까? 생산도 알고 있을 거고, 영업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각각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야, 니는 이 모듈 맡아서 해. 프로세스 던져주고, 데이터 받아가지고. 자, 그렇게 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팀으로 가면 물론 프로그래밍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협업입니다. 다른 현업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데이터를 넘겨주면 전산팀은 훨씬 일이 수월해지고요. 그 사람이 그냥 프로세스만 알려주고 데이터도 안 준다. 그럼 프로그램 안 돌아가요. 테스트도 못 해봐요. 그래서 두루 편하게 지내고요. 처음에는 좀 기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개발할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보통 MES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자에 있을 때 MES를 구축했을 때는 이거 돈만 해도 거의 억 단위가 뭐 한 4억 5억씩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현업에 도움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슈퍼바이저, 지도자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비싸다고요. 혹은 뭐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IT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요, 뭐 이거 100% 실패합니다. 돈만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파견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가는 것보다, 유지보수하는 팀보다 개발 업체에 가는데 솔루션을 들고 있는 업체 쪽으로 가세요.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거는 함부로 근데 파견 업체, 용역 업체라고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나중에 이력서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이거 파견 업체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파견 업체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저쪽에 지점이라 해놓고 거기에 떨자 놓고요, 거기에서 출퇴근 가능하게 해가지고 3교대 돌리고, 혹은 거기에 있는 아무리 주간 근무만 한다고 한들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스팍 터지면 그냥 스팍이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인데, 전산에 문제가 되면 그것만 그냥 유지보수하는 그러한 일밖에 안 해요. 실력이 안 올라가죠. 그리고 그걸 전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용역으로 있던 사람과 개발했던 사람들을 바로 구별해냅니다. 용역으로 있는 사람은 그 일밖에 안 해요. 그 일밖에. 주어진 일밖에. 그래서 굉장히 지식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지식이 상대적으로 진짜 자기가 개발을 하는 사람보다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솔루션 있는 업체로 가고, 처음에 근데 유지보수로 갔다가 솔루션으로 이직을 해도 괜찮죠. 괜찮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야지 알아요.
무엇이든 간에. 그래야 자기가 좀 더 높은 직급으로 혹은 몸값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또 이까지 왔나? 그렇죠. MES죠. 그래서 MES는 중견기업 이상 되면 이제는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대기업만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POP를 많이 썼어요. 그냥 얘네들은 중간에 이 공정 다 제끼고요. 제끼고 끝에 떨어지는 이 제품을 집계해 가지고 불량이 났네, 불량이 나지 않았네, 이것만 선별하는 게 바로 포인트 오브 프로덕트라고 해서 요것만 하는 게 바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몇 천만 원이면 해요. 이거는. 근데 이 MES는 공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비싸지고요. 그리고 이 공정에 갔던, 우리가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중공정 뭐 이렇게 막 나뉘거든요. 그 공정별로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자기 PC에서, 즉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그러니 돈이 비싸죠. 아시겠죠? 예. 여튼 이렇게 이제 A, B 간에 둘이서 이 완제품을, 여기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B가 또 공정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스레드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생산자 스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소비하는 스레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A 스레드가 만들어서 B 스레드는 그걸 사용하는 입장이잖아.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자, 소비자 스레드부터 나 잔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죠? 맞나요? 1번 나 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2번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잔다 하고 있으면 얘는 깨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생산을 해서 얘가 저장을 뜩 하죠. 저장을 하고 얘는 이제 생산자 스레드는 할 일을 다 했죠. 다 했으니까 깨워야 되잖아. 이놈을. 그래야 이놈이 들고 가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노티파이를 이렇게 외칩니다. 외침과 동시에 임마도 나 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임마 깨어났네. 깨어났잖아. 그러면 임마 전마 일 다 했네. 그럼 이제 가보는 거예요. 있네. 가져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무슨 행위를 하겠죠. 공정을 시작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 다 되면 임마가 이제 또 다른 공정에 이렇게 넘가준다고 치고, 그럼 얘는 이제 또 나 잔다 외치고 먼저 깨우고 임마 일나라 임마 일나라 해놓고 그다음 지는 나 또 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A의 부산물이 B에 와서 사용되어지고 B의 부산물을 C에 넘가주고 여기에 넘가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이것들을 로봇에 심는 거예요. 장비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비업체에서 어떤 신호를 준다. 그게 전부 다 PL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는 MES에서 이제 그 데이터의 흐름을 이제 우리 내부 그 회사 로컬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뿌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고급 프로그래머가 돼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입장이 돼 가면 이게 거의 근간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요 그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이 반대로 해도 돼요. 이게 1번이 돼도 돼요, 생산자가. 맞죠? 그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나요? 예. 됐죠? 이게 바로 뭔데요? 스레드 간의 협업이라는 거예요. 협업. 반드시 쓰게 될 겁니다.
좀 개발업체로 가시게 되든지 아니면 장비 엔지니어로 가시든지 간에 이 개념은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됐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협업에 대한 이론은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